2026년 12월 31일 자정시가와 내가 그 코인을 구매했을 때 실제 취득가죠. 그 두 개 중에서 높은 쪽을 취득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한테 유리한 방향이긴 하죠. 그리고 설계된 겁니다. 증빙이 중요한 겁니다. 증빙. 본인이 2026년도 말 이전에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을 때만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이 아예 불가능하면 취득가를 0원으로 간주합니다. 1억 원에 팔면 1억 원 전체가 수익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장호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한 주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드디어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3월 9일 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 1월 기준이면 과세 시행 한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긴 하죠. 투자자들한테 미리 준비하라 했는데 국세청은 이제 준비하는 걸까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어쨌거나 내년에 과세를 또 한 번 연기하지 않고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세금 관련 영상 올라간 뒤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질문이 많았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쫙 리마인드를 하도록 오늘 것만 보셔도 지난번 거 보시지 않아도 대략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또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이유가 있긴 해요. 이제 카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암호화폐 자동 정보 교환 체계라고 하는데요. OECD가 주도를 하고 있고 글로벌 과세를 하는 공조 시스템인데 이게 2027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 세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끼리 각국 세무당국이랑 거래 내역들을 자동으로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 초에 아마 카프가 바이낸스도 진행이 된다라고 뉴스 통해서 보셨을 텐데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2026년도의 거래 내역도 좀 포함이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바이낸스에서 거래한 내역들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과세가 계속 미뤄져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거래소 데이터를 파악할 방법이 너무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사람이랑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이용하는 사람이랑 세금을 달리 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때문에 계속 미뤄져 왔는데 이 카프라는 제도 때문에 아마 또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내년이 바로 카프가 가동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감시망이 완성되는 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번에는 단순히 정치적인 합의 그런 문제를 좀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세청도 AI나 머신러닝 같은 걸 좀 활용해서 이상거래 패턴도 감지하고 체납자들 은닉을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숨을 곳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제도를 이해를 하고 굳이 숨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해진 룰 안에서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보셨지만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구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 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22%입니다. 지방세 2%가 포함되는 거고요. 기본 공제 금액이 있어요. 250만 원입니다. 계산 방식이 이렇게 돼요. 한 해 동안 매도한 총 금액 있죠. 총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빼요. 그러면 그게 순수익이 됩니다. 거기서 250만 원이라는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서 22%를 곱하면은 총 세금이 나옵니다. 한번 여기 예시를 보는 게 가장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볼게요. 여기 화면을. 2027년도에 비트코인을 7천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요걸 샀을 때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수익이 2천만 원 났죠? 2천만 원에서 공제 금액 250만 원을 뺍니다. 뺀 금액이 1,750만 원이에요. 1,750만 원에서 아까 뭘 곱해준다 했죠? 22%. 그러면 385만 원이 세금입니다. 언제 신고하냐?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화로 출금할 때만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코인이랑 코인을 바꿀 때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매도 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그때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에서 500만 원 수익을 낸 거예요. 수백만 내고 이걸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현금을 한 푼도 안 뺀 거죠. 그래서 세금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알트코인을 매도한 시점에 수익이 이미 발생한 걸로 보거든요. 비트코인이 나중에 폭락을 하더라도 교환 당시에 이제 확정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코인과 코인 교환해도 낸다. 두 번째는 스테이킹 많이 들어보셨죠? 에어드랍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 보상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1 이더리움을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보상을 받을 때 수령 시점에 시가 있죠? 요 시가가 대여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세금이 나와요. 근데 내가 보상을 받을 때 이더리움이 300만 원이었고 나중에 이걸 파는 시점이 또 있잖아요. 6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여기 300만 원이 수익이 나죠. 요건 또 양도소득세로 또 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은 스테이킹 받았을 때 기준으로 대여소득,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 다 발생을 합니다. 에어드랍은 뭐 스테이킹과 원리는 당연히 다르지만 결국은 토큰을 그냥 받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받을 때 시가가 없는 코인도 있고요. 시가가 있는 코인도 있잖아요. 시가가 있는 코인은 뭐 스테이킹과 똑같죠. 시가가 없는 코인을 내가 받으면 시가가 없으니까 대여소득이 없죠. 하지만 나중에 이걸 팔았어요. 팔았을 때는 이 취득가가 빵원인 거예요. 0원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 발생합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쭉 들어보면 아, 이런 원리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제 취득가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세금 준비하는 데 도움이 좀 돼요. 그래서 의제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026년 12월 31일 자정 시가와 내가 그 코인을 구매했을 때 실제 취득가죠. 그 두 개 중에서 높은 쪽을 취득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높은 쪽이냐면 취득가가 높을수록 수익이 적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한테 유리한 방향이긴 하죠. 그리고 설계된 겁니다. 사례로 보면 좀 명확합니다. 케이스 A와 케이스 B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케이스 A는 2024년도에 비트코인 5천만 원 샀어요. 그리고 2026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시가가 1억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7년에 1억 2천에 팔았어요. 이 경우 취득가는 얼마로 적용되나요? 1억 원. 2026년도 말 시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7년에 발생한 수익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오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케이스 B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억 5천만 원에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그리고 2026년도 말에 시가가 1억 원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 가격 중에 높은 거는 실제 취득가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만 할 수 있으면 1억 5천만 원을 취득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 증빙이 중요한 겁니다. 증빙. 결국 이거는 본인이 2026년도 말 이전에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을 때만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이 아예 불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취득가를 0원으로 간주합니다. 1억 원에 팔면 1억 원 전체가 수익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한 이제 최소한의 장치가 하나 좀 등장하긴 했는데 이제 매도가액의 50%까지를 취득가로 인정해주는 규정인데 그러니까 아무 증빙이 없을 때 있잖아요. 증빙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구제책이긴 합니다. 즉 1억에 팔아도 5천만 원은 쓴 돈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의제 취득가액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긴 하니까 결국은 이 증빙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냐? 연말에 특히 해외 거래소죠. 잘 등록이 안 된 약간 뭐 작은 거래소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계좌나 또 개인 지갑의 잔고나 이런 것들을 다 캡처를 좀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캡처를 해두고 나중에 증빙용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2027년 이후에 판 코인이 2026년도 이전에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경우는 이미 뭐 전산 시스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는 한데 특히 해외에서 거래소들은 언제든지 망해서 접속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과거 데이터들은 거래소들 제공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미리 본인들은 좀 캡처를 해서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골라왔고요. 첫 번째는 이제 손익통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은 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이제 합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코인으로 5천만 원 수익이 났고 또 B 코인으로 현재 3천만 원 손실인 상태면 12월 안에 B 코인을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을 하면 순수익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고 납부할 세금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손실은 2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손실을 확정 지어서 났는데 수익이 없으면 그 손실은 이제 올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의 수익과 상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익통산 전략은 반드시 이제 수익이 있는 해에만 좀 써야 되는 겁니다. 수익이 없는 해에 손실을 굳이 확정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절세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칙에 좀 가까운 거기는 한데요. 가급적 팔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너무 잦은 단기 매매는 좋지 않다. 장기 보유, 그래서 과세를 이연시킨 효과. 이게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이라는 겁니다. 현재 세법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무리 올라도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자주 사고 팔면 그때마다 이제 수익 난 것에 대해서 22% 빠져나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빠져나간 돈이 결국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계속 이제 굴려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는 것과 똑같으니까, 반면에 이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국세청이 내야 될 세금까지도 계좌 안에서 굴러가는 셈이 됩니다. 이걸 이제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이런 자산들에서는 효과가 꽤 크다. 그래서 너무 단기 매매보다 장기 보유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 지갑에 보유하는 것도 있고 해외 거래소에 보유하는 것도 있고 국내 거래소도 있는데, 아마 국내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이용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감독기관이 다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서 그 거래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는 잘 없긴 할 텐데요. 특히 해외 거래소에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거래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거래 내역들을 조금 다운로드를 다 받아 놓는 게 중요하다. 이제 참고. 특히 올해 말 2026년 12월 31일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 거래소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아 놓고 캡처도 해 놓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아니지만 수익이 있는 해, 연말, 내년 같은 경우는 손실 코인을 좀 매도를 하면서 손익통산 전략을 좀 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하나의 원칙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그냥 샀다 팔았다 보다는 장기적으로 팔지 않고 쭉 가져가는 게 여러 면에서 세금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제 취득가, 그다음에 기본 구조, 그다음에 스테이킹 에어드랍, 코인 대 코인 교환부터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쭉 나눠본 시간이었고요. 또 가상자산 세금 관련해서는 바뀌는 거나 또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할 때마다 댓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보고 다음에도 컨텐츠로 만들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이 좀 계속 되고 있는데 좀 많이 지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내용으로 오프라인에서 좀 뵈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이 또 올라가면 여러분들 보시고 또 빠르게 또 신청 눌러주시고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